자, 여러분 전부 다 웍스를 켜 보셨다면 솔리드웍스로 시험장에서 얘를 가지고 내가 또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처음에 설정했던 것들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새 파트를 한번 열어 가지고 봅니다. 새 파트를 한번 열어 보세요. 새 파트에서 먼저 우리가 살펴본 거는 뭐였나요? 옵션 확인하는 거를 역시 봤죠. 자, 옵션 확인하는 것도 있긴 했지만 일단 시험장에서 이런 거 당황할 수가 있으니까 단위계가 뭐로 맞춰져 있는지 먼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단위계가 뭐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화면 하단에 우측 하단에 MMGS 이런 거 돼 있나요? 그런데 이게 MMGS로 돼 있어야 하는데 시험장에서 이 파일을 실행해 가지고 보니까 이상하다. LPS 이런 식으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요거 화살표 딱 눌러보면은 인치 파운드, LPS가 아니라 IPS, 인치 파운드 세크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거 바꿔야 되죠. 파트 파일을 바꿔야 되죠. 근데 이거를 일일이 다 바꾸면 이거 시간 한참 걸려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를 바꿔주는 거를 말씀드렸어요. 파트 파일을 MMGS로 바꾸고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가서 파일 형식을 뭐로 바꿔가지고 저장을 했나요? 파트 템플릿 모드로 바꿔서 저장하는 거 한번 해봤죠? 기억나시나요? 자, 요거 눌러가지고 보니까 이게 내가 지금 MMGS로 먼저 이거를 파트 모드에서 바꿔놓고 IPS였던 거를 파트 모드로 바꿔놓고 이 MMGS로 바꾸는 거는 옵션으로 들어가가지고 바꿔도 되지만 요거 눌러가지고 바로 우측 하단에 있는 거로 MMGS로 바꿔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파일 형식을 뭐로 바꾼다? 파트 템플릿 확장자명으로 이야기하자면 prt 도트 요 형식으로 바꿔놓으면 경로가 자동으로 솔리드웍스 2016의 템플릿 폴더로 이동이 되나요? 그런가요? 그래 놓고 나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로 바꿀까요? 파트 PART 해놓고 METRIC 요렇게 바꾸는 거 이름 바꿔가지고 템플릿을 저장해주자 그랬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게 파트 모드를 내가 열 때마다 컨트롤 N 눌러서 열 때마다 파트 매트릭으로 새로 템플릿 만든 거 사용할 수가 있게 됐죠. 그죠? 자, 요거를 할 때 단위계 확인을 먼저 해서 먼저 파트 모드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MMGS 요 단위계 바꾸기 위해서 우측 하단에 MMGS로 요거 변경. 그죠? 그 다음에 또 해야 되죠. 어느 거에서 또 해야 돼요? 변경하고 파트의 이거 단위를 바꾸는 거니까, 파트 모드에서 이 단위를 좀 바꾸자. 파트 모드 단위 변경 하는 중이고, 이거 바꾼 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는데 어떻게 확장자를 가는 거예요?
확장자를 파트 템플릿 템플리트 요거 확장자는 또 뭡니까? 그렇죠. 파일 형식은 요거로 해놓고 그렇게 될 경우 modern.prt dot 요렇게 되는데 이 파일의 이름을 내가 구분하기 쉽게 하는 거죠. 구분하기 쉽게 파트 매트릭 요렇게 해놓으면은 내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고 요거는 어디에서 이제 볼 수가 있게 돼요. 결과적으로 별표가 없으니까 동그를 해놓고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N 같이 누르면 이제 파트 템플릿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파트 세 파트 연락을 할 때 저거 누르는 거예요? 파트 템플릿? 파트 매트릭 누르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장에 인치로 되어 있다면 요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선택을 해서 쓰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거 눌러 가지고 옵션 가 가지고 사실 문서 속성 가 가지고 단위를 조절해 가지고 MMGS 들어오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측 하단에 있는 요거로 눌러 가지고 IPS였던 거를 MMGS로 바꿔 놓고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가지고 파트 템플릿으로 이 파일 형식 맞춰서 파일 이름을 이렇게 해 놓으면 요 템플릿 경로에 요거 해 놓으면 컨트롤 N 누를 때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파트 매트릭 이거를 찾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파트 모드만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죠. 모두 그렇게 해야 돼요. 어셈블리랑 도면이랑 이런 작업을 또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어셈블리랑 도면도 그런 식으로 가볼게요. 자, 새 파일을 실행하는데 만일에 시험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시험장에는 뭐 초보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시험장은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를 눌러서 이거 들어왔어요? 고급을 눌러서 우리가 바꿔서 봤어요. 그죠? 고급을 이렇게 딱 눌러보니까 템플릿 선택하기에 이렇게 돼 있던 거죠. 우리는 이렇게 놓고 많이 썼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셈블리 이거를 또 역시 눌러서 새 파일을 실행해 볼게요. 여기서 어셈블리 시작은 취소해야 되겠죠. 일단 이거 세팅을 또 해야 되니까. 자, 취소 눌러놓고 역시 화면 하단에 단위계를 확인하세요. 자, 어셈블리 모드. 역시 어셈블리에서도 이런 형식으로 쭉 갈게요. 우측 하단에 있는 MMGS로 변경을 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데 어셈블리 템플릿이기 때문에 이거는 ASMDOT 그런 식일 거예요. 그리고 이 파일 이름을 그냥 약자로 갈게요. ASSY 어셈블리 매트릭 이런 식으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대로 또 하나씩 확인할게요. 우측 하단에 IPS로 돼 있다면 얘를 뭐로 바꾼다? MMGS로 바꾼다.
우측 하단에 IPS로 돼 있는 거를 뭐로 바꾼다? MMGS로 역시 어셈블리에서도 바꾼다. 그래 놓고 역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가는데 얘도 역시 템플릿인데 어느 템플릿이에요? 어셈블리 템플릿. 그죠? 요거 해놓고 여기에다가 내가 이 이름을 뭐로 쓴다? 아세이 매트릭 이런 식으로 이름을 넣어서 요것도 어셈블리에 대한 템플릿을 따로 저장해 준다. 되셨나요? 그러면은 요거 닫고 새 파일 열기 또 해보세요. 어셈블리 매트릭 역시 우리가 꺼내 쓸 수 있죠, 이제. 그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해봐야 되는 건 뭡니까? 도면 파일에서 IPS로 되어 있다면 이거 또 바꿔야 되죠. 역시 요거 좀 복사해가지고요. 도면 모드 변경. 도면 파일 모드 변경인데, 필요한 거 좀 텍스트를 좀 바꿀게요. MMGS로 바꾸고, 얘는 드로잉 템플릿이기 때문에, 이게 뭐였더라? SLD, DOT, 그런 형식일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따가 확인은 다시 할 텐데. 그리고, SLD 매트릭,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합시다. SLD 매트릭, 이런 식으로 파일 이름을 바꾼다. 자, 도면 파일에서 역시 인치, 파운드, 세크 이런 단위계로 돼 있다면 MMGS 이 단위계로 역시 맞춰야 되겠어요. 자, 도면을 하나 실행을 해서 역시 이거는 시트 크기나 이런 거는 A2로 일단 맞춰 놓는 게 속편하죠. 표준 규격 시트는 A2 눌러 놨다가 사용자 시트 크기로 바꿔서 594, 420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일단 확인 누를게요. 확인. 자, 모델 뷰 추가하는 상태에서는 일단 취소 누르고요. 자,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시트 속성부터 확인해 봐야 되죠? 요거부터 합시다. 요거부터. 만일에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이게 IPS 단위계로 돼 있다. 그럼 뭐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MMGS로 요거 바꿔놔야 되죠? 바꿔놓고 시트 속성을 한번 더 볼게요. 시트 속성을 봤을 때 MMGS로 바꾸는 순간 투상법 유형이 삼각법으로 바뀌기는 해요. 그래도 확인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삼각법으로 바뀌어졌는지. 그리고 배율은 뭐로? 1대1. 이렇게 두 가지 사항 확인하셨나요? 네. 그럼 확인해 놓고 얘를 이제 템플릿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드로잉 템플릿 파일로 다른 이름 저장해 가지고 드로잉 템플릿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역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가는데 DRW였군요. DRW DOT 얘는 한영전환 DRW DOT. 자, 도면 템플릿인데 요거 확장자가
drw dot 요렇게 저장되는 거 요거를 뭐로 저장하는 게 좋아요? 뭐 SLD 매트릭 저는 이렇게 결정하기로 했으니까 요걸로 해가지고 파일명도 이렇게 바꿔놔 볼게요. 경로는 어디에요? 솔리드웍스 폴더에 템플릿 폴더죠. 저장. 자, 그러면 이 창을 닫고 자, 컨트롤 N 눌러보면은 어때요? SLD 매트릭 요거 열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파트와 어셈블리와 도면을 갖다가 세 가지를 다 뭐로 반드시 바꿔놔야 돼요? MMGS로 바꿔 놓으셔야 된단 말이죠. 이거는 어떨 때는 안 해도 돼요. 파트를 실행했는데 MMGS다. 이럴 경우는 안 해도 돼요. 그죠? MMGS일 때는 안 해도 돼요. 근데 IPS로 단위계가 세팅이 돼 있다. 고사장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이거 설치할 때 이거를 신경 안 써가지고 그냥 IPS, 인치 파운드, 세크 요 단위계로 맞춰져 있다. 그러면은 MMGS로 꼭 바꿔서 템플릿들을 내가 원하는 템플릿들을 봐야 되는 거죠. 요렇게 템플릿 선택하게 하는 거는 뭐예요? 컨트롤 N 눌렀을 때 고급 버튼이 눌려졌을 때 템플릿을 내가 선택하면서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네. 자, 요런 식으로 우리는 솔리드웍스에서 요거를 시험장에서 만일에 단위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단위계 확인이었어요. 단위계 확인. 그리고 하나 더 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보도록 할 텐데 옵션 항목을 좀 볼게요. 이번엔. 자, 옵션은 어디에서 볼 수가 있나요? 옵션은 요 톱니 아이콘 요거 눌러보면 되죠. 그죠? 근데 왠지 뭐 클릭해 놓고 보니까 클릭하고 뭐 확인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뭐를 눌러주시는 게 좋냐면 시스템 옵션 이 탭에서 원래대로 버튼 눌러 놓으면은 그리고 껐다 키면은 그 솔리드웍스 초기 상태로 볼 수가 있어요. 솔리드웍스 초기 상태. 자, 요거는 어떻게 볼 수 있다? 옵션이라는 거를 눌러가지고 볼 수가 있다. 옵션. 요거 눌러서 볼 수가 있다. 얘에서도 시스템 옵션. 이 시스템 옵션 탭에서도 맨 밑에 있는 원래대로 요거 눌러서 확인할 수 있고 솔리드웍스를 껐다 키는 것도 역시 한번 해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껐다 키는 거를 한번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으로 주의해야 될 거는 파트 하나 켜가지고 볼게요. 자, 앞전에 시험 본 사람들 중에서 이게 좀 커맨드 이 창이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거를 안 보이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즉 커맨드 매니저라고 해가지고 저는 여기를 리본이라고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사실 얘는 커맨드 매니저라고 이야기하는 애예요. 커맨드 매니저라고 이야기하는 창이에요. 근데 얘를 켜고 끄고 하는데 여기 여백에서 제가 마우스 포인트를 여기 여백에다 갖다 대놓고 마우스 우클릭하죠. 마우스 우클릭해서 보니까 커맨드 매니저가 체크가 돼 있네요. 그죠? 요거를 체크 풀어볼게요.
이렇게 됐으면 여러분이 또 당황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좌측에 커서를 이렇게 갖다 대놓고 여기서도 마우스 우클릭을 또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나요? 되셨나요? 거기에서 커맨드 매니저 요거를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자, 그러니까 커맨드 매니저 다시 열리죠. 자, 이거는 커맨드 매니저라는 거기 때문에 왼쪽 또는 왼쪽 요런 데에서 마우스 여백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뭐를 연다? 코맨드 철자가 이게 맞죠? 매니저 MANAGR 요거 체크해서 켜기. 요거를 어떻게 조절하는 경우가 여러분이 뭐를 클릭하시다가 막 조절하고 하셨는데 저도 갑자기 그렇게 하려니까 탭을 끌어서 잠금 해제합니다. 그런 당황한 상황이 또 생겨야 되는데 갑자기 그게 또 안 되네요. 그런 거를 끌어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뭘 하다가 이 메뉴 바가 이동이 되는데 그렇게 바꾸려니까 잘 안 되네. 자, 커맨드 매니저 이 탭을 켜는데 좀 전에 제가 하던 것처럼 요거 잘 안 돼서 그런데 커맨드 매니저를 끌어다 당겨 가지고 바깥으로 꺼내 놓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할 때 되돌리는 방법을 이야기할게요. 풀다운 메뉴 보기로 한번 가볼게요. 풀다운 메뉴 보기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항목을 가볼게요. 보기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서 내가 도구 모음들을 앞선 사용하던 사람들이 꺼놓고 쓸 수도 있단 말이죠. 도구 모음 요거 클릭해서 풀어볼게요. 어떻게 돼요? 창 화면이 되게 넓어졌죠? 그죠? 요렇게 해놓고 쓰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자, 요거는 어디로 갔다? 보기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거로 갔어요. 인터페이스 요거에서 뭐를 껐을 때 요런 상황이에요? 도구 모음을 껐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도구 모음 확인하기.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역시 보기로 가는데 풀다운 메뉴 보기로 가는데 얘를 듀얼 모니터나 대형 화면이나 이런 설정 다른 거로 바꿔놓는 경우가 혹시 있을 수가 있어요. 대형 화면으로 이렇게 바꿔놓아 볼게요. 아까처럼 이렇게 커맨드 매니저가 이쪽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긴 해요. 자, 대형 화면으로 보기에서 뭐로 왔죠? 참 작업 공간이죠. 보기에 작업 공간에 대형 화면으로 이렇게 놓고 쓰는 게 편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커맨드 매니저나 이런 도구 모음들이 다 어디로 정렬이 돼요? 왼쪽으로 정렬이 되죠. 그죠? 요렇게 놓고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역시 나는 뭐냐? 여기에서 보기에서 도구 또 까먹었다. 작업 공간
얘를 뭐로 바꾼다? 기본으로 바꾼다. 요렇게 바꾸면은 우리가 공부하던 스타일로 바뀌나요? 그죠? 그죠? 자, 요렇게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좀 조절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요거를 좀 살펴봤고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거 요 정도로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설계 라이브러리. 사실은 설계 라이브러리의 툴박스 설정을 뭐 다른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매트릭 단위계, MMGS 단위계나 이렇게 뭡니까? 커맨드 매니저 보이게 하는 거나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작업 공간 기본으로 바꾸는 거나 이거보다 사실 우선해서 봐야 될 거는 툴박스를 제대로 구성해 놨는지 요거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돼요. 왜냐? 솔리드웍스로 우리가 기어 만들기 툴박스에서 바로 꺼내고 막 했죠. 그죠? 네. 그러니까 기어 만들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이걸 써왔는데 시험장에서 이게 안 돼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만일에 이게 안 돼 있다? 바꿔주세요. 그래서 빨리 바꿔야 돼요. 이게 제대로 돼 있는 PC로 빨리 바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설계 라이브러리 책이 겹쳐있는 요 아이콘이 설계 라이브러리였죠? 요거 눌러가지고 툴박스 눌러보세요. 툴박스 눌렀을 때 쫙 이제 나라별로 규격 파일들이 이렇게 열리죠? 여기서 우리가 뭡니까? 기어 만들기 할 때 어디로 갔어요? JIS에 전동으로 기어로 이렇게 많이 왔죠? 찾으셨나요? 자, 툴박스로 가가지고 JIS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전동 그 다음에 기어 폴더 선택 그리고 무슨 기어 만들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평기어 요거로 확인해 봐야 되죠. 그죠? 평기어에서 무슨 키 눌렀어요?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파트 작성 한번 해봐야 되죠. 그죠? 자, 요래 가지고 평기어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파트 작성 이렇게 눌러보세요. 자, 파트 만들기 자동으로 이렇게 뜨나요? 스크롤 내려가지고 모듈 2, 뭐 이수, 뭐 37, 뭐 이런 거 입력을 한번 탁탁탁탁 해본다 이거예요. 그리고 대충 이렇게 넣었어요. 확인. 자, 지금 파트 창이 제 거는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 파트 창이 가려져 있는 거죠. 그죠? 이 파트 창 열어놓고 선생님, 근데 그 시험 전에 그 세팅 확인하는 시간 할 때 기어 불러와도 돼요? 이런 거 한번 클릭해 보시라는 거예요. 만들기를 하지는 마시고 요거 해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가지고 저장이 잘 되나 요거까지는 보세요. 아니면 지금 동현 씨가 걱정하는 게 뭔지를 알겠는데 베어링을 꺼내는 거예요. 이럴 때 베어링 어느 거예요? 설계 라이브러리 가가지고 베어링 이런 거 KS 거를 꺼내는 게 이거는 더 낫겠어요. JS 베어링은 좀 다르니까 번호가 다르니까 볼 베어링 이런 거 눌러가지고 뭐 이런 앵귤러 말고 깊은 원 볼 베어링 60계열 파트 작성 이렇게 딱 눌러봐요. 그리고 이 베어링이 제대로 열리나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시험 문제하고 관련 없는 거죠. 그죠?
시험 문제하고 관련 없는 거 잘 열리는지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 6003 베어링 뭐 이런 거 하나 선택해 놓고, 그리고 상세 표시 유형은 단순화가 아니고 상세 이렇게 맞춰서 한번 열어보고, 그리고 요 파트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했을 때 읽기 전용 끄기 해야 되잖아요. 바탕화면에다 요런 거를 6003 이런 식으로 한번 저장해보고, 이거 하는 데는 뭐 누가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시험 문제하고 관련 없잖아요. 베어링 그려서 내라는 게 아니니까. 그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만드는 이 베어링 파일을 내가 다시 불러올 수 있는가 정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읽기 전용이 아니고 쓰기 전용으로 잘 열리네요? 요렇게 정도 확인할 수 있으면 노 프라브럼.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기어 만들기가 눈치 보인다 싶으면 베어링을 툴박스에서 설계 라이브러리의 툴박스로 가가지고 볼 베어링 하나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또는 이게 아니면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피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구멍 가공 마법사가 정상 실행이 되는지 볼 필요도 있어요. 요거는 제가 빨리 보여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정면에 스케치 들어가가지고 내가 원 그리기를 한번 해가지고, 아이고 너무 빨리 클릭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자, 요 놈을 바로 돌출 보스 베이스 하나 이렇게 해놔요. 그래 놓고 구멍 가공 마법사 바로 실행해가지고 이런 직선 탭 요런 거 해가지고 위치 탭 눌러서 면을 선택하고 이 센터에다가 한번 클릭해가지고 정상 실행이 되는지 보고, 직선 탭으로 이거 앞나사 많이 써야 되죠. 그죠? 자, 이렇게 구멍 가공 마법사 요거 피처 하나 만들어서 구멍 가공 마법사, 특히나 직선 탭으로 앞나사 구멍 정상 실행되는지 한번 보세요. 요거 한번 꼭 체크해 보시고, 자, 그러면 은근슬쩍 우리가 웍스에서 요거 하는 거를 한번 봤는데, 아 참 앞나사 그냥 놔둘 걸 그랬네. 자, 예를 들어서 이 정면 평면에다가 내가 스케치 들어가 가지고 원 그리기 해 가지고 요 정도로 요렇게 돌출 보스 베이스 해 가지고 요거를 만들어 놨다. 그 다음에 직선 탭 구멍 가공 마법사를 이용해서 직선 탭을 여기에다가 하나 뚫었다. 하나 더 확인해야 되는 게 있었죠. 나사산 표시 되게 하는 거. 이거 뭐예요? 음영 나사산 표시하는 거였죠. 음영 나사산 표시하는 거 이거 확인하려면 어디로 가셨어요? 옵션 그 옆에 있는 그 시스템 옵션 말고 문서 속성 탭이었나요? 문서 설정이었나요? 속성 맞아요? 네. 문서 속성 탭으로 가가지고 도면화 항목으로 가서 그렇죠. 음영 나사산 표시 요 항목이 체크되어 있는지 체크해가지고 켜고 한번 해봐야 되죠. 자, 그럼 역시 봅시다. 제 거는 화면을 조절해가지고 그냥 요렇게 해가지고 옵션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은 이 톱니 아이콘 누르시면 그냥 들어갈 거예요. 자, 문서 속성 왔어요. 도면화 왔어요. 음영 나사산 요거 체크 켰어요. 문서 속성, 도면화, 음영 나사산 요거 체크 켰어요. 그러고 확인 버튼 누를게요. 정리하셨죠? 네.
그러면 이렇게 딱 해봐요. 음영나사산 잘 표시가 되죠? 됐나요? 네. 그러면 요거에서 하나 더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될 건 뭐예요? 버그가 있다면 요게 실행될 때까지 껐다 켰다 이거 체크를 자꾸 하면서 껐다 켰다 막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해야 되죠. 뭐 할 때? 렌더링 도면 만들 때. 그죠? 렌더링 도면. 3D로 렌더링 도면 만들 때 요거 주의를 좀 해야 되겠죠. 이거는 뭐하고도 연관되는 거예요. 삽입에 주석으로 가가지고 나사산 표시 갈 때 삽입에 주석에 나사산 표시 즉 축에다가 순화사 낼 때 요것도 꼭 켜놔야 렌더링 도면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축에 그죠? 기억나죠? 음영나사산 표시가 적용되는 거는 사실 뭐뭐인 셈입니까? 그럼 정리하면은 직선 탭으로 앞나사 낸 거, 앞나사산 그리고 순화사 낸 거 그렇게 간략하게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또 요거하고 아울러 예를 들어서 널링이 나왔다. 널링으로 우리가 했던 게 뭡니까? 파일 한번 열어볼까요? 무슨 파일을 열어볼 거냐면요. 드릴지그 3번 우리가 할 때 드릴지그 3번에서도 삽입부시가 있었어요. 삽입부시. 기억나시죠? 4번 삽입부시. 요거를 열어보세요. 나는 요거를 B번호로 해갖고 드릴지그 3번 해갖고 삽입부시 저장해 놓은 게 요거네요. 자,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널링 표현된 거 요거 다시 한번 연습하려고 하는 거죠? 요거가 나오면 정말 미치겠는데 이게 찾아가는 게 좀 어려워요. 그죠? 자, 일단 이거 한번 열어 놓으시고 표면으로 가면은 표현으로 가면은 표현 아이콘 요거 눌러 가지고 널링이 아이고 또 실사 사라졌다. 널링이 표시된 거 요거 옆에 X 버튼 있나요? 요거 삭제하고 다시 켜는 거 한번 해볼게요. 찾으셨어요? 네. 요거 삭제 눌러볼게요. 사라졌죠? 이 삽입부시에 널링 적용하는 면은 면을 선택하고 표현으로 가야 되죠. 표현으로 가야 되죠. 자, 면을 클릭했어요. 표현으로 가는데 선택 단위를 뭐로 바꿔야 돼요? 피처 아니고 바디 아니고 부품 아니고 뭐로? 면 단위로 요거 선택한다 이거예요. 표현 단위 설정하는 것이 면. 자, 단위는 적용은 면으로 설정을 한다. 면으로 설정을 한다. 그러면은 얘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는 거는 색상 이런 거로 우리가 설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기본 값일 때. 근데 뭐로 요거를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고급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컬러 설정에서 얘를 고급 버튼을 누르고 고급 설정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색상 이미지 요거에서 밑으로 가서 보면은 표현, 파일, 경로 요런 게 있죠.
그죠? 요 경로 찾는 게 사실 좀 골치 아프죠? 자, 찾아보기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표현 파일 경로라는 곳 밑에 있는 찾아보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대화창이 열려요. 여기까지는 찾으셨어요? 여기서 제 기억이 맞다면 레가시로 먼저 들어갔죠. 레가시에서 메탈의 미셀러스 그렇지. 레가시로 와가지고 레가시 폴더 클릭하고 그 다음에는 무슨 폴더를 클릭한다? 메탈스 찾으셨어요? 네, 메탈스 클릭해요. 메탈스 클릭하면은 또 뭐가 있어요? 미셀러스라는 거 있죠? 메탈스 안에 미셀러스 오셨어요? 오케이. 미셀러스를 또 클릭해서 들어가요. 그러면 밑에 가보면 널 KNURL 스몰 P2M이라는 걸 요걸 찾을 수가 있죠. 찾으셨어요? 자, 저는 요거를 잠깐 카피해 놓을게요. 요거 눌러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디로 간다? 레가시를 먼저 선택한다. 레가시. 요거는 그런 거 되나? 지금 이거는 안 되겠다. 전체적으로 이거 다 되겠다. 가만 있어. 그래도 혹시 되나 해볼게요. 이렇게 해갖고 굵게. 전체가 굵게 되지. 자, 레가시 폴더를 먼저 클릭하고 그 다음에 메탈스, 미셀러스 이 경로로 간다. 그러면 여기서 나는 뭐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널 스몰 P2M이라는 거 요거를 선택한다. 이 재질 중에 요거를 선택한다. 널 스몰 P2M 선택하셨으면 요거 선택해가지고 열기 이렇게 누르면 끝나죠? 그죠?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레가시로 갔다가 메탈스로 갔다가 미셀러스 가서 널 스몰 P2M 요런 거 설정해 주면 요거 삽입 부시에 렌더링 도면 만들 때 적용하기 위한 요거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여기까지 문제 없나요? 네, 좋아요. 자,